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네, 좀 언제 좀 매도를 하면 좋을지. 네,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곳에 이제 매수 시점을 이제 언제로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지금 어떤 아파트 좀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봉천동 관악 드림 아파트요. 네, 그러면 이사 계획이 좀 있으신 거예요? 아니, 현재는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아, 그런데 그냥 이 향후 전망에 따라서 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이 봉천동의 관악 드림타운 삼성 아파트의 향후 전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 네. 그러면 이사 가려고 고민 중이신 아파트도 좀 있으신가요? 위례 꿈의 그린 24단지요. 아, 위례 신도시로 꿈에 그린 24단지 아파트로 이사를 가보면 어쩔지, 언제쯤 매수하면 괜찮을지 한번 앞으로의 계획 대표님과 함께 세워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텔레비전 보고 계시죠? 네네. 네. 우리가 아파트 가격은 역사로 보면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조정을 거쳐가면서 올라왔어요. 네. 이게 맞겠죠, 사실은? 어떻게 네. 끊임없이 똑같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10년, 20년. 그죠? 네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요 시점에서 딱 보면은 과거는 있어도 미래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 시점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요 꼭지점, 요 고점과 저점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사람들은 두렵다라는 것을 느껴요. 아, 반드시 저점에서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두렵다. 네. 고점에서는 너무 올라서 두렵다.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 맞아요. 고민이 꼭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산에 가서 산속에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네. 길을 잃었을 때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이게 경사도가 얼마나 가파르냐 아니면 조금 완만하냐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동서남북에서 해가 어느 쪽에서 오는 것인지를 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더 가파른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완만한 쪽으로 가야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런 꼭지점에서는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확률이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네. 또 두 번째는 누구나 다 지금 구입하시는 사람들은 지금이든 과거든 구입하면은 나 이거 구입을 해서 30년 동안 갖고 있을래.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네. 구입하면 한 4, 5년, 5, 6년 있다가 올라가면 또 한 팔고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입해서 4, 5년, 5년 뒤에 올라서 팔 수 있을 만큼 올라간다면은 그러면 그때도 사는 사람은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야 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사는 사람은 제가 보는 눈에는 몇 년 뒤에 팔 때 충분히 마진이 나올 거라 잘 팔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오로지 이게 또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어차피 그런 거 애들 주는 거 뭐 없다 셈치고 그냥 장기로 놔두지 뭐 이런 매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 더 떨어지기 전에 더 참 올라가기 전에 하나 사지 뭐 이런 사람들만 지금 사는 거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서울 같은 경우는 6년에서 7년 가까이 가격이 올랐어요. 네. 자, 그러면은 반등을 해서 올라온 게 약 13년부터 출발되면은 3, 4, 5, 6, 7, 8, 9거든요. 그러면 이 반등해가 올라오는 기간 중에 자, 돈이 20억, 30억 이상이 되는 3, 40억 이상이 되는 부자들은 지금까지 집 안 사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없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대에서 60대 중에 피치 못한 상황이 없는 사람은 집은 다 이미 구입을 했겠죠. 네. 네. 그러면 지금 구입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에서 제외된 사람, 그동안에 구입을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팔았는데
팔고 나니 다른 거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거나 그 일부 특수층 유형들에 의해서 구입이 되겠죠. 네, 네. 자, 그렇게 본다면은 흐름상으로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샀어. 시세 차익을 또 많이 남기고 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대하기 힘들죠. 네,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면은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되는 시점이니까 일단 매수는 어지간하면 하지 말아라 하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죠. 아, 네. 네. 예, 그다음 두 번째, 매도 여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더라도 너무 올랐다라고 싶을 때는 매도 여부가 맞지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올라더라도 이 물건 자체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어떤 개발 호재가 있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개사 온다면은 네. 쉬었다가도 올라가더라도 그런 거 위주로 가겠죠. 네.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도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 서울 시내에 내려가지 않은 아파트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올라오고 안 올라, 그게 아니에요. 얼마 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아파트는 얼마 안 올랐기 때문에 얼마 안 떨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이 올란 거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큰 틀에서 지금은 매도는 해도 매수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란 장기적으로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재건축하면 좋을 거야 하는 그런 아파트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파트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까마득- 이야기는 20년, 30년 재건축 연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기가 떨어질 거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얘는 장기적인 매도에서나 어디에서나 결코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통틀어서 가격 올랐는 상승률을 따져보면은 결코 이 아파트가 중간 이상으로 상승률이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상승률은 오히려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더 높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아파트를 보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은 꼭 무슨 뭐 투자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거주하는 목적도 크잖아요. 네. 네. 거주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그래도 사느니 내 집을 하나는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내리든 올라가든 사실 내 집을 하나 살고 있으면 가격 내려가도 그 집에 살고 올라가도 그 집에 살고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뭐 그걸 어떻게 돈 팔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그런 목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아파트보다는 위례가 좀 더 낫다는 거죠. 네. 왜 위례가 낫냐면 저 아파트는 기타 여러 가지 변화 사항이 이제 앞으로는 없어요. 아, 네. 그런데 얘 위례는 변화 사항이 있단 말이죠. 네. 그 변화 사항이 위례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이렇게 수서 쪽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삼성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삼성역으로 가서 이렇게 잠원 신사역까지 이렇게 오는 이게 위례 신사선이거든요. 네. 네. 위례 신사선이 강남구에서 강남구로 연결되는 이 노선이 지금은 없어서 위례가 굉장히 불편한데 네. 얘는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네.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변화가 하나가 예정돼 있지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가격은 반영이 됐겠지만 생겼을 때의 반응은 또 다른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매물도 지금 없더라고요. 예, 지금이 있는 이 아파트에 비해서 얘는 이런 호재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입지로 보더라도 이 아파트보다는 이쪽의 입지가 사통팔달 다니기가 좀 편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두 개 중에 하나 가져라면 위례가 맞겠죠. 네. 그럼 근데 매도 이제- 매수 타이밍은 네. 아까 설명한 대로 가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